바다군을 대신해서 2부 진행을 맡은 호알라입니다. 오늘은 바다주 패널이 아닌 바다군의 친구인 호알라로 여러분을 만나뵌 만큼 어색하더라도 많은 호응 부탁드립니다. Yeah, 유학을 원한다면 welcome to my 호주. 근데 웹 서칭에도 광고 글이 전부 강무 작정 따르고픈 내게 필요한 건 바다군이 다 알려주는 호주. 일단 켜파켓 교감해 like yes. 우린 아주 솔직 호주 우리 나발이 no flex. 세운 일단 들고 들어봐봐 빨리 고민 편견 오해 싹 다 풀어줘 like 마사지. 보이는 팟캐스트 바다주 2부는요. 호주 직업산업위원회 CICA 회원이 알려주는 현지 취업시장을 알아야 유학 후 영주권이 보인다로 꾸며지는데요. 오늘 냉철한 호주 시장 분석을 해주실 패널분을 모십니다. 이승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바다군이 아니라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이승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그러고 보니까 바다군님 아니 이승원님에 대해서 아직 정식으로 이야기를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네. 처음 소개해드릴 때 호주 직업산업위원회 회원이라고 소개해드렸는데 호주 직업산업위원회는 어떤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호주 직업산업위원회는 이제 커리어 인더스트리 카운슬 오브 오스트레일리아라고 해가지고요. 네. 직업 상담, 진로 상담, 적성 검사 등 이제 호주 진로와 관련된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제 올바로 정확한 이제 진로 상담을 할 수 있게 호주 정부에서 이제 가이드라인을 주는 이제 그런 민간 합동위원회고요. 네. 저는 이제 거기에서 이제 회원으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호주의 각 직종들에 대해서 좀 더 객관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접근을 하실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CICA에서는 이제 각 직종에 따라서 이제 정확하게 어떤 직무를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직무를 위해서 어떤 학업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호주 시장이나 이제 전망, 그리고 이제 급여나 미래의 가치 같은 것들, 이제 그런 거를 분석하고 파악할 수 있게 네. 굉장히 이제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이제 자료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네. 이제 하위 기관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예. 그런 부분들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이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오늘은 이제 외국인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호주 현지 유망 직종 6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현지 유망 직종. 그러면서도 외국인으로서도 접근할 수 있는 직종으로 그쵸. 좁힌다면 그러면 유학 후 이민 그러니까 유학 후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시청자분들 아니 청취자분들 그리고 지금 이 페이스북으로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정말 좀 큰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될 것 같네요. 네. 유학 후 영주권을 고려하시는 분들 중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단순하게 이제 남들이 하니까 네. 아니면 이제 내가 이 공부하고 싶은데 마침 이게 영주권 되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제 그냥 네. 많아요. 근데 이제 남들이 많이 한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제 경쟁이 많다라는 얘기가 될 그렇죠. 거고 예,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영주권이 되니까 라고 해서 이제 하면 좋은데 이게 이제 호주 시장에서 외국인으로서 취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직종일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영주권은 되지만 실질적으로 고용이 어려운 일들일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오늘 제가 좀 방향을 잡아 할 수 있도록 네. 얘기를 조금 해드리려고 해요. 아. 그러면 이제 한 가지만 더 네. 얘기를 하면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한 가지를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데 영주권을 받으면 삶이 완전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영주권만을 바라보고 완전히 달려가서 네. 영주권을 받는 순간 마치 모든 삶이 끝나는 것 마냥 이렇게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주권은 그냥 비자일 뿐이에요. 그죠? 맞아요. 비자를 받아서 비자가 바뀌었을 뿐인 건데 임시 비자였다가 네. 이제 정식적으로 취업을 하면서 내가 조금 영주 거주를 할 수 있는 자격을 받은 것 뿐이니까 그러면 당연하게 내가 호주에서 정착해서 자리 잡아서 어떤 취업을 해 나갈 수 있을지 네. 또 분명하게 중요하기 때문에 나는 취업 이민이 아니고 독립기구로 이민할 거니까 이건 나랑 관계 없어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승원님 말씀은 호주 취업 시장을 잘 파악을 해서 영주권이든 아니든 그 이후에 궁극적으로 호주에서 삶을 위한 밑바탕을 잘 잡아갈 수가 있다 뭐 이런 말씀이신 맞아요. 거죠. 이제 호주 유망 직종 하나씩 이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 보여드리는 거는 그리고 이거는 우선순위가 아니고 그냥 나오는 대로
말씀드리는 아, 거니까 첫째, 둘째 막 이런 흔히에 연연하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많은 분들이 호주 유학 후 영주권 하면 당연하게 떠오르는 직종 중에 하나인데 셰프죠. 쿡 아닙니다, 여러분. 셰프. 네. 아, 셰프. 그러면 이제 뭐니 해도 이제 셰프 같은 경우는 직업 시장의 크기가 워낙 크니까 이제 그쵸. 기회 측면에서 이제 네. 외국인으로서 이제 가장 취업의 기회가 큰 직종 중에 하나일 텐데요. 여기가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게요. 네. 셰프와 쿡 뭐가 다를까요? 셰프는 주방장을 의미할 거고, 쿡은 요리사를 의미할 텐데, 그렇죠. 이게 딱 역할을 어떻게 나눠서 말하려니까 좀 애매하긴 하네요. 그 애매한 때문에 예.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게요. 그럴 인터넷 것 같아요. 찾아보면은 유학 호주 영주권 요리 이제 막혔다 이제 안 된다 맞아. 끝물이다. 네, 저도 이런 그런 얘기들. 말씀하시는 분들 진짜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의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셰프와 쿡의 구분을 오해하죠 그래요. 셰프와 쿡을 한번 구분을 해보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네. 매니지먼트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셰프는 다르게 얘기하면 키친 매니징을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요리나 조리뿐이 아니라 이제 직원 관리하고 메뉴 관리하고 버젯 관리하고 예. 아니면 재고 관리하고 이제 요런 매니지먼트와 관련된 직무를 하는 사람을 이제 셰프라고 칭하는데 네. 쿡은 요리를 하는 사람이고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사람들이 왜 요리사는 영주권이 막혔다 이런 얘기들을 하냐 보면 졸업생 비자를 받기 위해서 이제 PRA의 JRP라고 하는 심사를 해요. 네네. 이게 뭔지는 이제 여기서 얘기하기 너무 길어지니까 구체적으로 이제 법무 상담이나 상담을 좀 얘기할 때 다시 얘기가 돼야 될 것 같고 일단 1단계 심사나 아니면 JRP 완전한 통과를 위해서 2단계와 4단계까지 통과를 하시든 이 경력에 대한 증명을 하는 데 있어서는 분명하게 내가 어떤 일을 해왔냐가 얘기가 돼야 될 거예요. 근데 셰프로 이제 직업을 신청한 사람이 쿡으로 셰프는 이제 요리를 잘해야 된다만 생각을 해서 나는 요리 이만큼 잘해요 하고 요리에 대한 것만 잔뜩 이제 막 타이틀을 써서 제출을 했어요. 통과가 될까요? 말씀하신 걸로만 보면 요리만 하는 사람은 쿡이라고 했으니까 아무래도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그쵸. 이제 셰프로 신청을 했지만 결국 일을 한 거는 쿡으로서 일을 한 거니까 심사에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차이를 모르고 아이고 자꾸 까톡까톡 불려가지고 이런 차이를 모르고 이제 막연하게 심사가 까다롭다 어렵다 이야기만 나오는 게 이제 와전이 돼가지고 호주 영주권 요리 이제 막혔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면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와가지고 셰프로의 직업이 굉장히 이제 유망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자료를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자료 좀 많이 준비가 좀 되셨는데 보이는지 잘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좀 가까이 대고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이쪽 부분을 보면 그냥 전체적인 모양새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매년 지금 2017년도 기준으로 해서 호주 통계청 자료고요. 매년 취업률 필요한 인력이 올라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약 100, 1000만, 10만, 100만 명 가까이의 워커를 2022년도에는 필요할 거다라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어요. 여기가 이제 보면은 또 이거는 이제 그 연령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35세와 40세 그리고 40세에서 45세까지 꾸준하게 수요가 있고 근데 이제 55세까지 들어갈 때는 꾹 떨어지는 걸 보니까 이 직종의 뭐라 그러죠? 은퇴 연령이라고 할까요? 정년은 이제 한 45세 정도라고 이제 아니다. 54세 정도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굉장히 납득 가능한 은퇴 연령이고요. 정년이고요. 그러면 제일 좀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앞에 얘기는 아마 많이들 보셨을 건데 요 얘기는 조금 이제 다들 같이 얘기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요 밑에 보시면은 각 지역에 따라서 전체 직업군 평균이 얼마나 취업률을 차지하냐에 대한 내용이에요. 근데 셰프를 보면 지금 전체 주에서
뉴사우스 웨일즈가 직업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고요. 그 다음이 멜번, 그 다음이 퀸즐랜드, 그 다음이 퍼스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아들레이드와 캔버라가 두 개 이제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내가 이제 직업적으로 이 셰프라는 직업을 선택을 했을 때는 아무래도 취업률을 고려해야 되니까 이런 지역들을 고려를 해줘야 아무래도 선택권이 많아질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퍼스하고 캔버라를 조금 주의 깊게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적인 수치는 낮아요. 근데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거는 전체, 여기 좀 가까이 보면 전체 직업군에서 표시한 해당하는 퍼스가 10.8%고 캔버라가 1.8%밖에 안 되는데 셰프 직업군은 거의 월등히 많아요. 캔버라 같은 경우는 거의 2배고 웨스턴 오스트리아는 전체 직업군보다 훨씬 많은 포인트를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이 주 전체에서 봤을 때는 그 주 내에서 셰프 직업군이 굉장히 많은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아, 네네. 요거를 한번 보면은 이제 최근 분석을 한번 해보면 네. 최근 이제 사회가 이제 소규모 가정이 점점 되고 이제 맞벌이 가정도 그쵸. 늘어나고 막 이제 그러니까 외식 산업은 이제 점점 늘어나는 거고요. 그쵸. 이건 이 세계적인 추세일 거예요. 근데 이제 호주 예를 들어 이제 아까 웨스트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얘기를 한번 보면 네. 아니면 이제 타즈메니아 같은 경우를 보면 주정부 육성 산업으로 호스피탈리티가 선정이 되어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해당 분야에 대한 그 지원이 네.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겠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출퇴근 시간이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일찍 출근해서 늦게 퇴근하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호주 애들한테는 선호되진 않아요. 음. 그래서 팽창하는 시장에 비해서 인력이 이제 부족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외국인으로서 취업에 접근하기엔 되게 괜찮은 부분들이 있어요. 아, 그러겠네요. 그러면 꼭 뭐 호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보았을 때도 외식 산업은 발전하는 산업이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말씀 중에 호주인한테 선호되지 않는다라는 말씀하셨는데 호주인에게 선호되는 직업들의 공통점이 있나요? 맞아요. 예리한 질문 좀 주셨는데, 아, 그런가요? 우리가 이제 직업을 고려하고 직업 시장을 고려하고 네. 할 때 가장 근본이 되는 질문이 아닌가 싶어요. 이제 호주 사람들에게 이제 가장 1순위로 중요한 부분을 보면 가족이에요. 이제 퇴근 후 가족과 그쵸. 보내는 네, 시간이 맞아요. 가장 중요한 가치로서 이제 호주인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말하는 이제 워라밸, 요즘에 한창 얘기 많이 나오는 이거하고 좀 비슷한 개념이 아닐까 싶어요. 네. 호주인들은 이제 가족하고 저녁 식사를 함께하고 저녁 시간을 함께 보내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네. 그래 반드시 이거는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된다. 이런 개념들이 이제 박혀 있어가지고 네. 퇴근 시간이 보장되지 않거나 아니면은 자는 시간, 남들 자는 시간에 일어나서 일을 해야 되거나 네. 이런 일들을 하는 걸 굉장히 이제 꺼려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저의 높낮이와 상관없이 그런 출퇴근이 일정하지 않은 시간에 일을 하는 거를 굉장히 좀 꺼려하고 출퇴근 시간이 정확히 정해진 일을 하는 거에 대한 선호도가 굉장히 높아서 이런 직업군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외국인이 접근할 때 쉬워지는 거고요. 근데 사실 한국도 마찬가지 아닌가 싶긴 한데. 요즘이 점점 그렇게 가는 것 같기는 해요. 사실 결국 우리는 외국인으로서 호주에 가는 거니까 호주 사람들이 안에서 그 인력이 부족한 직종이 이제 있다면 그렇죠. 그쪽으로 접근하는 게 우리한테는 더 유리하다는 말씀인 그렇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그게 맞는 것 같네요. 이제 두 번째 직종 한번 얘기해 볼게요. 네. 두 번째는 이것도 솔직히 뻔한 얘기라고 조금 그렇긴 한데 네. ICT 매니저 이거든요. ICT 매니저가 뭐냐면 이제 최근 이제 4차 산업 얘기 한창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정보화 다타화 해가지고 이제 산업 시장이 점점 커지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아주 각광을 받고 이제 미래에 대한 전망 또한 이제 되게 뚜렷한 직업인데 네. 이제 요거는 단순하게 IT 직종은 아니에요. 이제 ICT 매니저 이러면은 이제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제 많이 좀 관심 갖고 찾아보셨을 테니까 네. 영주권 직업군에서 봤던 직종으로 치면 이제 ICT 비즈니스 아날리스트로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죠. 이거를 이제 다루는 직종인데 이거는 사실 IT 직군이지만 매니지먼트와 이제 비즈니스 지식 또한 이제 필요한 직종이거든요.
IT 자체의 학업보다는 예. 인포메이션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제 학업을 하시는 게 아무래도 좀 더 이쪽 직업으로는 도움이 되실 거예요. 네네. 이제 왜냐면 이제 정보를 취합하고 네. 그 정보를 이제 데이터화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보를 여기로부터 끌어내는 거. 요런 직종이기 때문에 정보화 사회라고 불릴 만큼 이제 그런 중요성이 많이 커지고 있는 직업이죠. 아무래도 네. 정보가 겁나많은 사회니까요. 되게 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가치 있게 재분류하고 요런 일을 하는 요런 일이니까 앞으로 미래에서도 많이 발전성이 높은 직업인데 그러겠네요. 그러면 이거 호주에서 안 하나요? 왜 안 할까요? 글쎄요. 직업 특성상 야근이 많을 수밖에 없어서. 일단 그렇겠네요. 음. 일단 뭐 그러다 그렇게 보니까 호재들이 안 하는 거 좀 우리는 많이 음.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직업에 대한 조금 얘기를 다시 한번 보면 네. 아까 마찬가지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음. 아까는 그래서 2020년도 기준을 보면은 약 한 8만 명 가까이의 직업을 요구를 하고 있고요. 아니야. 8만 정도의 예. 그 사람을 요구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증가세를 보이고 있고, 요것도 보면은 전년은 마찬가지로 55세 정도로 잡혀져 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호주 사회에서는 납득 가능한 그 정년 연령이 아닌가 싶고요. 마찬가지로 좀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좀 많이 주의 깊게 보아야 되는 부분인데, 전체 직업군에서 역시나 시드니가, 그러니까 뉴사우스웨일즈가 가장 큰 수요를 보이고 있고요. 그 다음이 멜번. 아무래도 시드니와 멜번은 가장 주요된 도시다 보니까, 그렇죠. 왜냐면 ICT 매니저 직군은 단순하게 IT 회사가 아니에요. 일반 회사에서 당연히 데이터 그거를 통해가지고 그쵸? 전략을 세우는 직종이 있고, 그러니까 일반적인 기획팀에 대부분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그리고 큰 규모의 회사가 많이 모여있는 곳에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어서 시드니와 멜번에 아무래도 가장 많은 수요가 있고요. 그 다음은 당연히 또 대도시인 퀸즐랜드의 수요가 많이 있고, 그래서 그 다음 신기한 게 보통 우리 많이 생각하는 게 다음 때 도시면은 뭐 아들레드 이런 거 생각하는데 네. 4대 도시 이러니까 그렇죠. 캔버라가 굉장히 큰 비율을 보여주고 있어요. 오, 왜일까요? 특이하네요. 캔버라가 호주 알 것 같아요. 연방정부도잖아요. 네, 맞아요. IT가 물론 ICT 매니저가 단순하게 IT 회사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대규모 큰 규모의 회사들하고 네, 그 다음에 그런 국제 사업들은 대부분 캔버라에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다음에 미국의 실리콘밸리만큼의 사이즈는 아니지만 그와 비슷한 타운이 캔버라에 구성되어 있고 네. 하니까 그쪽에 취업이 되게 많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 한 가지 조금 재밌는 얘기가 네. 여기 보시면 허스도 되게 높아요. 그러네요. 왜일까요? 허스가 호주 대륙과 그 다음에 그 위에 있는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인가요? 맞나? 아닌가? 아프리카도 있고요. 되게 많이 아무튼 그 위쪽에 있는 이제 대륙하고 기준을 봤을 때 퍼스가 대륙과 제일 가깝죠. 시드니와 그러네요. 멜번보다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로지스틱 회사나 아니면 큰 대규모 회사들의 본사는 시드니가 아니라 퍼스에 있어요.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ICT 매니저 직군은 큰 회사에서는 기본적으로 기획팀에는 들어가는 직군들이라고. 네. 그러면 본사들이 그쪽에 있으니 당연히 수요가 그쪽에 많을 수밖에 없죠. 그러겠네요. 그래서 퍼스도 의외로 이쪽 직군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 IT가 아니에요. 단순하게. 네. 그거를 조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러면은 빅데이터. 요즘에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은데 말은 들어봤는데 사실 명확히 어떤 내용인지 잘 몰랐는데 그런 일을 하는 사람도 있구나. 이걸 좀 새롭게 알게 됐네요.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일인데 호주 사람들의 경쟁도 좀 치열하지 않을까요? 조금 전에 이제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IT 직업군 자체가 이제 출퇴근이 용이한 직업군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선호하지 않는 부분들도 있고 요거는 어떻게 보면 속설일 수도 있는데 속설이기도 한데 팩트이기도 해요. 네. 숫자와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다루는 거다 보니까 동양계가 좀 더 빠릿빠릿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정보 분석이.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래서 여기 한 가지 이제 청취자분들이 이제 짚고 가셨으면 좋겠는 거는 야근 얘기하니까 호주는 야근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닌데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호주 야근이 있어요. 네. 근데 한국과 분명하게 다른 거는
정당한 시간의 수당을 분명하게 받아요. 그러니까 일한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으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한 뒷말이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뭐 일한 만큼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 사실 그게 가장 기본적인 건데. 그쵸.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이제 또 말씀드릴 직업은 세 번째로 넘어가면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입니다. 요것도 사실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 좀 어렵다 얘기 많이 나올 거예요. 그렇다고 하시니까 조금 이제 오해 소지가 조금 있어. 그것도 이제 풀면서 얘기를 조금 들어가 볼게요. 일단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는 이제 최근에 호주 사회도 맞벌이가 되게 일반화된 사회란 말이에요. 그쵸. 예. 그래서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이제 데이케어 센터 이런 거에 대한 수요가 되게 증가하고 있는데 네.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는 이제 차일드케어 관련이가 학사 졸업을 한 이상을 하게 되면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로 활동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이제 간편한 방법을 위해서 디플로마 과정까지 학업을 하고 그 다음에 취업 이민 통역을 고려하는 분들이 그동안은 많았어요.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제 호주 영주권 그 방법을 우리가 고려를 할 때 일종의 루프홀이었단 말이에요. 네. 구멍이었다는 거죠. 그쵸. 왜냐하면 이 기글 심사를 TRA라는 심사에서 했어요. 네. 앞에 잠깐 언급했는데 TRA는 그 기글 직종에 대한 심사 기관이에요. 네. 그 기글 직종에 대한 심사는 일반적인 기글 직종은 디플로마 레벨을 이제 기술직으로 보기 때문에 호주는 바첼라는 연구를 하는 직업 공부라고 보니까 그래서 기술직을 배우는 건 디플로마 레벨이라서 그 기술 직종을 심사하는 기기관은 디플로마까지밖에 심사를 안 해요. 그러니까 차일드케어를 아까 앞에 바첼라 학업을 하는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디플로마 학업을 해도 심사가 됐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디플로마 심사를 하고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로서 자격을 획득을 해서 취업 이민을 하려고 했었었죠. 그쵸. 근데 옛날에는 이게 RSMS가 됐단 말이에요. 지방지역 취업이미. 네네. 이거에 대한 경력 조건 이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거 하는 것도 가능했는데 이제 이게 왜 어렵냐? 왜 흔히 차일드케어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냐? RSMS의 조건 붙었죠. 경력 3년. 네, 맞아요. 경력 3년 붙으니까 이 경력 3년을 무슨 수로 우리가 채우냐는 거죠. 졸업한 사람이. 맞아요. 피자가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방법을 그동안 해왔던 사람이 이제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 경력 빵꾸 메꾸려고 이제 임시 취업 비자, 옛날로 치면 457, 요즘에 TSS, 요 비자 들어가야 되는데 자세한 비자 얘기는 안 할게요. 요 비자 들어가야 되는 건데 아니 이제 갓 디플로마 공부한 사람을 누가 매니저 취업시키냐고. 그렇죠. 원래 이 잡생을 요구하는 건 바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막혔다라고 하는 건데 요거는 옛날에 편법이었던 거고 우리는 정식으로 가면 돼요. 바첼러 레벨 졸업하고 그거 맞춰서 정식으로 2년 졸업생 비자 받고 그거 마치면 어차피 필드에서는 바첼러 학업한 사람은 기본적으로 슈퍼바이저 좀 더 하면 매니저로 보기 때문에 맞춰서 하면 어렵지 않아요. 옛날 편법을 생각하니까 막혔다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할 거고 실제 시장에서도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서 문제인 거지 일할 사람 이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만 제대로 차근차근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 이게 제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한번 얘기할게요. 보면은 팩트예요. 호주 통계청 자료고요. 꾸준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2020년도에 여기서도 21만 명 가까이 요구하고 있는 직종인 거고 정년도 되게 길어요. 55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정년도 보장되면서 미래까지 보는 그런 직업군이다라고 보면 되고 지역별로 한번 볼게요. 역시나 뉴사우스웨일즈, 시드니 가장 큰 비율 차지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사실 고만고만한데 요거를 아까 단순하게 수치로만 보지 말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체 직업군의 대비를 보자고요. 캔버라 한번 보실래요? 전체 직업군에서 호주 전체가 그 직업에 대해서 차지하는 비율이 1.8%인데 이 차일드케어 비율에서는 2% 이상이래요. 그러면 캔버라 내에서만 보면 상당히 큰 비율을 차지한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네요. 주된 산업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캔버라는 공무원사란 말이에요. 맞아요. 다 막 대사관 사람들이고 영사관, 대사관, 집약돼 있죠. 사람들이고 연방정부 사람들이고 그쵸. 그러니까 공무원분은 다 그리고 맞벌이 공무원들이 되니까 아이들을 차일드케어 센터의 차일드케어 센터에 맡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고
그래서 캔버라가 규모에 비해서 이쪽 직업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어쨌든 여기서 뭐 이민법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다룰 수는 없지만 이민법은 단순히 뭐 산수하듯이 계산해서 딱딱 떨어지게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이제 아, 말씀드릴 거는 제너럴 프랙티셔너 의사입니다. GP라고 네. 하죠. 일반인을 이렇게 제가 딱 집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제 어떻게 보면 호주에 좀 독특하다라고 할 수 있는 독특한 의료제도 때문일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1차 병원, 2차 병원, 3차 병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긴 한데 사실 아주 명확하진 않잖아요. 그쵸. 좀 애매모하죠. 그런데 이제 호주는 내가 아프다고 그냥 내 맘대로 대학병원, 호스피탈 못 가요. 못 가거든요. 그쵸. 닥터 만나서, GP 만나서 상급병원 갈 수 있도록 소견서 받고 스페셜리스트한테 가서 거기서도 소견서 받고 그래서야 이제 호스피탈 그때 가야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쵸. 그래서 이게 삼각형 구조로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일반 맨 아래에 있는 GP 일반이가 가장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인 거죠. 사실 의사는 호주 사람들도 되게 선호해요. 그쵸. 출퇴근 정확하잖아요. 그쵸. 응급이 아니니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직업에 대한 귀천이라는 표현이 적절할지 모르겠는데, 요게 분명하게 있지는 않아요, 호주는. 귀천이 있지는 않은데, 맞아요. 그 대신 사회적 인식에 대한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의료계가 관련된 직종은 그래도 선호도가 좀 있는 편이고, 그쵸. 그리고 또 이민자 사회다 보니까, 좀 이민자 입장에서는 호주 사람들과 조금 생각하는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어느 정도 밸류가 있다라는 직업인 의사에 대한 수요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근데 호주는 한국하고 제일 다른 점이 의사고시가 없어요. 네, 맞아요. 의사고시가 없으니까 졸업하고 일정 요건 만족하고 펠로우십 좀 하면 GP로 활동할 수 있단 말이에요. 특이하죠.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 아마 의대 관련해가지고 나중에 한번 다시 받아주고 다룰 것 같아요. 그때는 코알라님이 아니고 권영은님이 다시 도와주실 것 같고. 알겠습니다. 그 호주 대학교는 호주인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도랑 아니면 외국인으로 그러니까 유학생으로서 들어갈 수 있는 제도가 그쵸? 구분이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당연히 유학생으로서 입학하는 제도가 훨씬 수월할 거고요. 훨씬 수월하죠. 그러면 호주 학생들보다 비교적 수월하게 의대에 진학하고 GP를 우리나라에 줄 거예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른 측면을 한번 볼게요. 호주는 기본적으로 이민자 국가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가 아파요. 그러니까 영주권이 있다고 그 사람들이 시민권이 있다고 영어를 어느 날 갑자기 영주권 받는 순간 말이 막 나오고 시민권 나오는 순간 이제 호주 국적이 됐으니까 말이 이제 모국어가 호주어가 그러니까 영어가 되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모 초청 이런 것도 있으니까 맞아요. 자식이 영주권 받아고 부모님 초청되면 부모님 영어 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네. 그러면 내가 어느 날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가야 되는 건데 내가 어디가 아픈지 소상하게 설명을 해야 되고 의사가 이제 내 아픈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건데 그거를 제대로 내가 알아듣지 못하면 그만큼 불안한 게 있을까요? 내 건강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데. 저도 경험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기 모국어 쓰는 의사 찾아갈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호주는 이민자 국가이기 때문에 심지어 40% 이상이 이민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국어를 쓰는 사람들을 찾아갈 것이니까 그만큼 호주인에 대한 의사 수요보다 그러니까 외국어를 쓸 줄 아는 그러니까 바이링구어를 할 줄 아는 그 의사들의 수요가 훨씬 높을 거라는 거죠. 맞아요. 그게 우리의 키예요.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호주인도 의사에 대한 수요가 높지만 우리도 앞으로 유망한 직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가 제가 경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호주에 출장을 갔는데 제가 피곤했나 봐요. 방광님이 온 거예요. 제가 피곤하면 방광님이 가끔 오는데 병원에 갔어요. 너무 아파서 막 열이 막 펄펄 나고 그랬더니 제가 이제 아시안이니까 선생님을 아시안을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중국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코리안 패스포트인데도 불구하고 중국인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너는 아시안이니까 아시안 선생님 만나라는 거죠. 근데 중국인이 한국말을 하는 건 아니니까 저는 굉장히 불편했어요. 그러니까 뭐 알아는 듣고 하지만 이렇게
명확하게 내가 시원하진 이게 않으니까. 의학 용어를 음. 영어로 어떻게 쓰는지를 정확하게 모르니까 좀 애매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한국인 선생님이 있었으면 훨씬 편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뭉님 안녕하세요. 이윤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똑같이 얘기 네. 하나 한번 하고 갈게요. 네네. GP. GP에 네. 대한 내용이고, GP는 뭐 당연하게도 역시나 굉장히 앞으로 그 수요가 많아질 직종이에요. 앞으로도 많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의사 같은 경우에도 기본 정년 연령은 55세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각 직종 그 지역별로 한번 보면 사실 아주 극단적으로 이거는 차이가 있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좀 퍼져 있고, 당연히 시드니, 멜번, 퀸즐랜드가 인구가 많으니까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는 거고, 당연히 의사는 인구의 비례로 갈 테니까 보면은 진짜 딱 인구 비례순이에요. 시드니, 멜번, 브리즈번, 퍼스, 사실 퍼스보다 아들레이드보다 퍼스가 규모가 좀 크니까 최근에. 그쵸. 퍼스, 그 다음에 아들레이드, 그 다음이 이제 캔버라, 타즈메니아, 노던 테리토리. 그러니까 진짜 인구 비례순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인구가 많은 데에서 의사에 대한 수요가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리고 규모가 큰 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일반적으로 요거는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프로 설명해 주시니까 너무 좋네요.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으로 이제 말씀드릴 거는 네. 가치평가. 그러니까 랜드 아니면 프로퍼티 밸류어라고 하는데요. 네. 부동산 가치평가사예요. 공인중개사 같은 거죠. 요즘에 많이 얘기를 듣고 있거든요. 이게 사실 한국의 공인중개사는 조금 달라요. 네네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는 이게 특정되어 캔이 떨어져가지고 이게 사실 이제 우리나라에는 특정되어 있지가 않아요. 가치평가사라는 개념 자체가. 맞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요즘에 조금 있기는 한데 이게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일반적으로 제가 이해했을 때는 네. 공인중개사가 이제 이거를 다 포함을 하고 있었다. 네. 그동안은 그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호주에는 흔히 이제 부동산 중개인은 이제 리얼 이스테이트 리테일 서비스라는 직종으로 이제 분류가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건축물에 대한 가치 평가를 하는 사람은 네. 랜드 아니면 프로퍼티 밸류어라고 이제 직업군이 전문 직업군으로 아예 분류가 따로 떨어져 있는 거고요. 이제 호주는 이제 건축을 매매하거나 이제 땅을 매매할 때 반드시 밸류어로부터 가치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서티피케이트를 토대로 이제 거래를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전문 직업군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겠네요. 최근에 호주 도심 중심 상업지구 CBD라고 하죠.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해가지고 이제 그 CBD의 확장이 이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게 아니더라도 호주라는 대륙 자체가 이제 바닷가 근처에만 지금 도시들이 있어요. 안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중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미개발 지역이 무궁무진해요. 근데 그런 지역을 개발하려면 기본적으로 밸류어가 있어서 그 밸류어가 평가를 해줘야 개발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이제 앞으로도 많이 필요할 직업이에요.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규모 있는 부동산에서는 그런 개발을 해나가려고 이제 앞다투어가지고 이제 밸류어에 대한 고용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해요. 근데 학업 자체도 이제 알려지지가 않을 뿐더러 국제학생한테도 되게 많이 제한적으로 학교가 제한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그만큼 기회가 많은 직종이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런 관련해서 이제 문의도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시드니만 봐도 지속적으로 위성도시들을 개발하면서 CBD 그 개념 자체를 아주 많이 확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퍼스 지역 같은 경우도 지금 계속 확장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어요. 4배 이상 확장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그만큼 밸류에 대한 수요가 되게 많고 제가 실제로 부동산에 궁금해가지고 전화를 한번 해봤어요. 솔직히 너네 밸류어 갓 졸업한 애가 너네 밸류어 일한다 그러면 너네 뽑을 거야? 이거 솔직히 인턴도 안 되는 수준 아니야? 그만큼 인력이 없대요. 자기네가 키우는 한이 있어도 됐다가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되게 필요로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한번 보면 사실
전망 자체를 보면 다른 직업군보다는 그렇게 뚜렷하진 않아요. 근데 지속적으로 급락은 있지만 꾸준히 올라가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고요. 정년 자체도 지금 45세에서 55세 정도에서 전체적으로 이제 그때 그 정도 순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전체 직업군의 그 지역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면 역시나 시드니 멜번이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는 보는 게 이제 퀸즐랜드, 그 다음이 이제 퍼스예요. 퍼스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호알라님이 말씀하셨지만 CBD 지역이 이제 확장되고 한참 네. 분사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퍼스 지역이 호주 전체의 3분의 1을 차지를 해요. 그죠? 맞아요. 3분의 1이 맞나요? 그쵸? 그 정도 되죠. 예.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데 사실 개발된 거는 퍼스 지역하고 뭐 그 주변 지역밖에 없단 말이에요. 나머지는 다 이제 마이닝 지역하고 막 이랬으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는 이제 개발이 무궁무진한 지역이기 때문에 수요가 되게 많이 있어요. 이쪽은 도심에 대한 밸류에 대한 수요일 거고요. 얘는 랜드에 대한 수요일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이 수요가 있다라는 거. 그래서 조금 그 부분 많이 좀 생각해 보시면 되고, 저는 사실 이게 알려지지 않다 보니까 일종의 하나의 생각을, 그러니까 여러 방향 직업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다면 네. 하나쯤 생각해 볼 만한 직업이 아닐까. 그러네요. 개인적으로는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말씀드릴 직업군은 오큐페이셔널 테라피. 그러니까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죠. 네. 이 작업 치료사인데 네. 현대 사회가 이제 제일 필요한 직종 중에 하나일 거예요. 회사에 상주하면서 네. 이제 그 직원들의 정신적 상담뿐만 아니라 이제 산업 재해 등 네. 이제 물리치료 등 이런 것도 이제 다 해주는 직종이거든요. 네. 최근에 이제 다운사이징이라는 영화 보셨어요? 아, 그 사람 작아지게 만드는 뭐 기술 통해서 뭐 넓은 꿈에 그리던 세상에 살게 된다 뭐 이런 영화 말씀하시는 건가요? 여기 영화에 나온 주인공이 네. 작업치료사였어요. 아, 그래서 맞아. 근데 거기에서 이 직업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가 진짜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작업치료가 한국에는 진짜 낯선 직업이에요. 네, 그런 맞아요. 직업이라는 게 없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래서 혹시 관심 있는 분은 그 영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재미도 있는데 네. 그 직업에 대한 게 워낙 잘 나와 있어가지고 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아무튼 이제 호주 정부는 WHS, 그러니까 Work Health Safety라고 하거든요. 네. 이 규정에 따라서 이제 일정 규모 이상의 회사는 반드시 이 작업 치료 결을 두게 돼 있어요. 아, 네. 법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제 미래가 되게 기대가 되는 직업이에요. 어느 규모 이상의 회사는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리고 공부 자체도 사회복지, 그 다음에 심리상담, 물리치료 이런 거를 다 아우르는 학업이어서 네. 꽤 재밌을 거예요. 그럴 것 같네요. 흥미도 있고, 흥미도 있으실 거고. 네. 근데 저도 20년 가까이 앉아서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이게 디스크도 오고 이랬을 때 작업치료사가 만약에 있다면 뭐 도수치료도 받고 뭐 물리치료도 받고 업무 중 스트레스에 대해서도 상담도 하고 그러면 일도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맞아요. 모든 것들이 좀 향상될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제 호주 국가에는 그러다 보니까 네. 호주 산업가에는 작업 치료사의 중요성을 되게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시면 네.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거 보실 수 있고요. 네. 아무래도 이쪽에 대한 그 현대 사회는 그 아무래도 산업재해라는 표현이 조금 무서울 수 있는데 직업적 스트레스 네. 이런 부분이 많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그만큼 작업 치료사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각 그 지역에 대한 그러니까 각 지역마다 한번 보면 역시나 대도시의 수요가 되게 많아요. 근데 특이하게 퀸즐랜드가 뉴질랜드가 왜 나왔죠? 시드니와 멜번보다 훨씬 많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네요. 특이하네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퍼스 지역도 상당히 많은 수요를 보여주고 있고요. 좀 특이하게 캔버라 지역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캔버라 지역은 연방정부가 있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런 부분에 가장 선두해가지고 그러네요.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어서 수요가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좀 특이한 거는 브리즈번 지역에서 제일 수요가 많이 있었다. 사실 브리즈번에 엄청나게 많은 회사들이 모여 있는 건 아닌데 네. 이렇게 있는 게 조금 특이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업 치료가에 대한 부분들이 수요가 계속 꾸준히 들고 있고 각 네. 지역에 대한 부분들도 특별히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들을 보여주고 네. 있어서 이것도 굉장히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외국인으로서 현지 유망 직종에 대해서 네. 좀 얘기를 나눠봤는데 솔직히 뻔한 얘기도 있었고 좀 새로운 얘기라고 생각되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싶어요. 아, 되게 재밌었어요. 이거를 조금 한번 6개 다시 한번 좀 얘기를 그럴까요? 해보면 네. 셰프, 네. 그다음에 ICT 매니저, 그다음에 차일드케어 센터 매니저, 네. 그다음에 제너럴 프랙티셔너, 네. 그다음에 랜드 프로퍼티 밸류어, 네. 그다음에 오큐페이셔널 테라피스트 이렇게 그 6개 직업군 얘기 한번 나눠봤는데요.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반드시 위 직종으로만 하세요. 요걸로 하셔야 유학부 영주권이 그건 아니에요. 성공을 합니다. 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단지 호주 직업군을 선택을 할 때 음. 직업 시장에 대한 고려를 반드시 하셔야 된다. 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고요. 네. 이외에도 이제 건축 기술 직종들, 그러니까 카펜터, 워렌플로, 타일러 이런 부분들도 네. 이런 지금 카펜터나 플로 타일러 같은 경우는 분명하게 한인 시장이거든요. 그쵸. 각 직업군들마다 이제 잡고 있는 게 기술 직종마다 잡고 있는 게 있는데 네. 뭐 용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좀 퍼스 뭐. 그쪽이 있겠지만 타일이나 카펜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외국인 중에도 한인 시장들이 완전 주류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분명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자세한 사항은 이제 가까운 바다 유학 통해 가지고 문의 주시면 각 전문가분들 다 계시니까 네. 도움 받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저희 바다주 카카오톡으로 주시면 도움 주실 것 같고요. 네. 오늘 너무 좋은 정보가 많아서 되게 아마 유용하게 들으셨을 거라고 보고요. 오늘 이수원님 정말 말씀 감사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제 바다주 바다군 대신해서 네. 코알라로서 진행 도와주셨는데 어떠셨어요? 이것도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네요. 다음에 저 바다군 없을 때 대타 가능하실까요? 그럴까요?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제 호알라님 계시니까 조금 마음 편하게 내려놓고 이렇게 마무리 인사 해주실까요? 네, 지금까지 바다군 대신 호알라가 다 알려주는 호주였습니다. 지금까지 청취해주시고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팟캐스트에서 만나 뵙겠습니다. 팟빵과 파티 모두에서 동시 청취가 가능하니 어디서든 바다주 검색해주세요. 안녕. 감사합니다.